안녕하세요. 현업중개실무선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중개사가 공동중개를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동중개란 무엇인가요? 자, 우리 중개사 자기 자신 본인한테 매수할 손님은 있는데 그 손님이 희망하는 조건, 가격이 얼마 이하, 그 다음에 청수, 또 방향, 이사 날짜, 이런 물건이 자기 자신한테 없다. 그러면 우리가 공동중개를 의뢰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네이버 부동산, 그 다음에 공동중개망, 지역별로, 지역별 회원업소다. 그러면 회원업소에서 사용하는 레츠, 텐, 스파이더 등등 통해서 그런 물건이 있나 찾아봅니다. 그래서 자기 손님의 조건에 물건이 있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에서 그 물건을 광고를 매물로 내놨다. 전화해서 집을 보자고 일반적으로 의뢰를 합니다. 협업을 한다 이거예요. 이것을 보통 공동중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계약이 성사가 되면 매수인은 손님 측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내고 매도인은 물건지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내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공동중개의 기본 원칙을 한 3가지 정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기본적으로 공동중개를 잘 하게 위해서는 기본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님 측 부동산이 있어요. 그러면 공동중개의 물건 측 부동산에 전화를 할 때는 기본 예의를 좀 갖춰야 합니다. 특히 처음 접하고 모르는 부동산에 전화할 때 그렇죠, 그죠? 예를 들면 같은 시 지역에 있을 때는 안녕하세요, 고덕동에 있는 고덕 박사 부동산입니다. 서울에 만약에 매물이 있다. 그때 전화할 때는 안녕하세요, 평택에 있는 고덕 박사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기본이죠. 그런데 이런 것도 없이 다짜고짜 전화해가지고 204동의 고층 5억 4천짜리 이거 볼 수 있나요? 이딴 잡소리를 하는 부동산도 있어요. 됐든 그러면 여러분이 물건지 부동산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손님인 줄 알죠. 부동산 중개사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몇 마디를 들어보면 전화한 사람이 손님 측 부동산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화한 사람이 부동산인 줄도 알고도 기분이 안 좋아서 물어볼 거죠. 부동산인가요? 이렇게 묻겠죠. 그러면 상대가 네, 단답으로 그것으로 끝나.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어디 부동산인가요? 그러면 상대가 1등 부동산입니다. 2등 부동산입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물어봐야 돼요. 1등 부동산이 서울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러니 전화 받은 사람은 입이 아프다 이거예요. 전화를 먼저 한 사람이 본인이 누구인지 먼저 정확하게 밝히고 난 후에 그 물건의 정보를 물어봐야지. 어느 놈인지 어떻게 알고 정보부터 얘기를 해줄 중개사가 있겠나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역지사지입니다. 또 물건 측 부동산에서 청수를 예를 들어서 고층이라고 네이버 부동산에 등록해놨다. 그러면 굳이 그 몇 층인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아무나
얼굴 다 뭐 사람에게 청수 알려주고 싶겠나요?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청수를 공개해 놓지 미쳤다고 아무에게 알려줄 걸 그렇게 일부러 고층으로 적어놨겠나요? 매물은 부동산의 자산이잖아요. 자, 물건 뺏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좀 먼저 전화를 했으면 상대방 대화 분위기를 보면서 조심스럽게 자 다가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이제 물건 안내 원칙 중에서 자 물건 안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또 만약 이제 약속이 성사되어서 자 물건적 부동산, 손님 부동산, 매수의뢰 손님 이렇게 세 명이 집을 방문해서 볼 때면 자 물건 소개를 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물건에 대한 소개는 누가 하나요? 물건 측 부동산에서 주로 하죠. 대부분. 물론 상황에 따라서 자 손님하고 또 손님 측 부동산이 약간 친분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손님 측 부동산이 물건 안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통 손님들은 이런 상황 어느 쪽에서 어느 쪽 부동산에서 집을 안내하고 소개를 하는지 어떤 것이 룰인지 이런 것을 대부분 손님들은 몰라요. 이때는 자 서로 오해가 없도록 자 손님에게 또는 상대 부동산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집 볼 때 대문에 들어가기 전에 살짝 서로 빠르게 자 소개를 누가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 의사소통을 안 하고 손님을 손님 측 부동산에서 데리고 왔고 그 사람을 잘한다고 물건 측 부동산을 제쳐두고 일방적으로 물건 소개를 하면 물건 측 부동산은 뻘쭘하게 써가지고 그냥 물건 안내하러 왔다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자 집이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가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자 물건 측 부동산에서 손님 측 부동산과 매도인에게 가계약을 동시 보내고 손님 측 부동산은 물건 측 부동산에서 받은 그 문구를 그대로 자 자기 손님한테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양쪽 손님에게 동의합니다.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각각 답변 문자를 받고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 돈을 자 입금하게 되죠. 그런데 적극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자 물건적 부동산에서 매수인 손님에게 전화번호 자 물어서 직접 문자로 자 가계약 문구를 보내는 것은 자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각자 손님을 각자 부동산에서 관리를 한다. 그렇게 자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너무 이거 빡빡하게 그런 거 아니냐 싶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손님을 빼갔니 아니면 또 물건을 빼갔니 별별 자 잡소리 자 손님이 여기서 계약 안 하고 며칠 후에 한 달이 걸쳐 가지고 제3의 부동산을 통해서 자 물건측과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자 별별 사항이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돼요. 연락도 각자 부동산을 통해서 각자 손님에게 해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기본 원칙 중에서 또 알고 있어야 할 자 세 번째 사항을 말씀드릴게요. 자 사전에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를
본계약하기 전에 손님 측 부동산에 어떻게 전송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고 예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자, 공동중개를 할 때는 이번에는 계약서 작성은 자, 특별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면 보통 자, 물건지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왜냐? 그 물건을 자, 등록한 물건지 부동산에서 물건에 대한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공동중개로 가계약금 1,000만 원 하고 일주일 후에 계약서 작성하자 하고서로 헤어졌어요. 그런데 자, 날짜는 다 가는데 계약서 작성일에 계약서 작성일로 누가 나오나요? 매도, 매수, 양쪽, 그 다음에 중개사 모여서 본계약이 되죠. 자, 계약서 작성일이 내일인데 자, 물건지 부동산에서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자, 손님 부동산에서는 자, 계약서 특약 내용을 보고 싶은데 뭐 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화해서 미리 자, 내일이 계약인데 계약서 내용 좀 보내달라. 그렇게 자, 상대 부동산에게 이야기하면 뭐 별거 없어요. 당일날 같이 볼 건데 이딴 소리를 하는 곳이 꽤 있어요. 이거는 자, 물건지 부동산에서 잘못된 거예요. 공동중개는 말 그대로 자, 공동으로 서로 하는 것이고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같이 하는 것이고 자, 상대방 부동산에서 특별한 별도 또 요구사항이 있나 있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런 거를 앞뒤 생각을 못한다 이거예요. 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계약서 쓴 중개사만 책임지는 건 아니죠. 같이 책임을 져야 하는 거. 혼자 일은 다 버려놓고 타인 부동산에게 민폐를 끼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전화 와서 보자 하기 전에 당연히 자, 계약서 내용입니다 하고 자, 물건 부동산에서 한방 공유하기 있습니다. 전송을 해줘야 합니다. 이거는 자, 보통 공동에 대한 상대가 초보다 싶으면 쉽게 생각하고 무시를 하는 아주 주변에 자, 질 나쁜 중개사들도 있어요. 자, 중개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이 좀 그런 경우가 많죠, 현실은. 자, 안 주겠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뒤로 물러나 버리면 자, 요즘은 어떻게 예의 바른 중개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 저 부동산은 역시 초반에 막 대해도 되겠다. 자, 중개 매물도 있으면 앞으로 다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꽤 있어요. 그렇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죠. 잘해주면 더 성심껏 자, 성의를 갖고 더 잘해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돌아가면 자, 물건지 부동산에서 무시해서 자, 계약서를 안 보내준다. 그러면 그 중개사의 계약서 그리고 확인설명서 내용은 안 봐도 뻔하다 이거예요. 소통이 없는 사람이고 자기 기준으로만 판단하는 외골수가 이거예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죠. 쳐들어가서 자, 컴퓨터 잡고 내용 보자 이렇게 자신이 없다면 계약건 마치고 난 뒤에 즉시 자, 내 손님 예를 들면 매수인, 임차인을 자기 사무실로 바로 모시고 가서 별도로 확인 설명서를 반드시 확인 설명을 해 드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자, 중개사법 25조에 보시면 확인 설명에 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거기 보시면 확인 설명의 대상은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확인 설명의 대상은 매수인 또는 임차인이 된다는 거예요. 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는 확인 설명 의무는 없어요. 자, 확인 설명서 추가할 것은 더 추가하시고 비난 없이 완벽하게 해줘야지 나중에 뒤탈이 없고 문제시 꼬투리가 안 잡힌다 이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생기면 구청에 신고는 누가 합니까? 손님 즉 임차인 아니면 매수인이 대부분 신고하는 경우가 많죠. 매도인은 반대로 팔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뒤도 안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중개를 하면 더욱더 계약서 확인 설명서의 그 내용에 중개사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서에 앞에서 얘기한 것은 확인 설명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대상하고 교부 대상, 확인 설명 교부 대상은 또 달라요. 교부하는 대상은 관련된 사람 다 모두 몽땅,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쌍방이죠. 또 추가로 상대 부동산에게도 주고요. 공동명의자가 있다면 모두에게 교부를 해야 합니다. 2장 줘야 된다 이거예요. 한 사람만 왔다 해도 대리계약을 하고 2명에게 줘야 된다. 그러니 이런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중개사는 아예 시초부터 안 엮이는 게 좋습니다. 시간 낭비다 이거예요. 괜히 잘 모르는 곳, 인성 나쁘고 질 나쁜 그런 중개사하고 공동 중개가 머리 터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딱 바로 반응이 와서 주인한테 물어보고 확인되면 연락드릴게 하고 그냥 저 같은 경우는 끊어버려요. 하나를 보면 10가지를 안다 이거예요. 공동 중개를 하려면 먼저 제가 드린 말씀대로 인사부터 명확하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에 전할 때는 평택에 있는 어느 부동산입니다. 입에 달고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사항. 공동중개를 꼭 해야 하나. 일단은 우선 제 같은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가급적이면 공동중개는 잘 안 합니다. 이미 해본 곳, 아는 곳 외에는 외반에서는 잘 안 해요. 해보니까 상당히 피곤한 경우가 꽤 많이 생깁니다. 대부분의 자기 손님만 챙기고 자기 손님이 요구하는 부당한 내용까지도 그런 것들은 중개사가 중간에서 좀 걸러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대 부동산에게 막무가내로 손님한테 들은 얘기, 요구하는 얘기 그대로 요구를 하는 경우가 그런 부동산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 자기 손님한테 중개보수를 제대로 못 받을까봐. 경험이 많고 적고 관계없이 또 의외로 자기 욕심만 차리고 상당히 욕심이 많고 그런 중개사한테 걸리면 진짜로 피곤하다 이거예요. 별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계약서 작성 당일날 만약에 제가 물건지 물건적 부동산이다. 그러면 물건 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을 이제 같이 모여서 합니다. 그러면 그 상대 부동산에서 중개사가 와가지고 자기 손님한테 옆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탁자에서 뭐 하나 자기 손님이 뭐 잘못될까봐 자기 손님이 손해볼까봐
계약서 특약을 읽어주면, 물론, 당연히 저 같은 경우는, 자, 전날 다 보내드렸죠. 그때는 아무 이야기 없다고 미리 보라고 했는데 아무 이야기 없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 테이블에서, 사장님, 이건 왜 이렇죠? 저건 왜 이렇죠? 한마디씩 습관적으로 거둔다 이거예요. 머리를 까뚱거리면서. 그러면 어때요? 계약이 원활하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죠. 중간중간에 확인 설명할 때 말 끌어먹고 따질 분위기 조성하고. 자, 공동 중개를 해보면, 자, 이와 반대로 생각이 좀 있고 상당히 매너 있고 그런 중개사분을 만나게 되면 그런 분들은 심지어 아예 계약날 자기 손님한테 미리 사전 양해를 구하고 계약 현장 테이블에 바로 앞에 앉아 있지도 않아요. 의자 하나 빼서 뒤에 살짝 물러서가 혼자 그냥 대기하는 그런 중개사도 있어요. 확인 설명 끝날 때까지 방해 안 주려고. 사실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방해는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보통 단독으로 중개하면, 자, 한쪽에 계약 후에 며칠 후 계약 내용을 좀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연락이 왔을 때는 그 해당 당사자에게 다이렉트로 내가 양쪽에 전화해서 조율이 되지만, 공동으로 할 경우에는 한 단계 부동산을 거쳐야 되고 또 조율하는데 시간도 걸리고 전화하는데 답도 안 주고 별별 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한번 자기 손님만 챙기는 그런 중개사들은 앞으로 두 번 다시 공동 중개할 마음이 나겠나요? 사실은 자, 중개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자, 제가 손님 측 부동산인 경우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계약 당일날 물건 측 부동산에 같이 갈 때 사전 양해를 구해요. 자, 집 볼 때 그렇게 얘기한 거와 똑같이 확인 설명은 자, 물건지 부동산에서 작성을 하고 물건지 부동산에서 자, 설명을 하는 것이 원래 원칙입니다. 그렇게 제가 옆에 별 말 없이 가만히 앉아서 그냥 계약서만 보고 있더라도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잘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사전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얘기를 하면 손님들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런 말 안 하고 배려한다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손님들은 오해를 하겠죠. 관심 없다고. 자, 마지막에 네 번째, 자, 공동중개 시, 자, 명심해야 할 사항,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볼게요. 자, 공동중개를, 자, 원활하게 하려면 반드시, 첫째는, 자, 서로 각자 자기 자신이 좀 손해를 보겠다. 상대방 부동산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부동산끼리 같은 입장이니까 라이벌이나 적이 아니에요. 서로 윈윈하는 원팀이다. 부동산끼리 협력을 하고 뭉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지, 자, 공동중개를 덜 스트레스 받고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 일반 상식으로 상상하지도 못하는 손님을 만날 때도 있듯이 중개사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서 저는 처음에 얘기했듯이 자, 이미 해본 곳, 그 다음에 아는 곳 외에는 자, 잘 안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자,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기본 원칙, 배려 이런 상황을 사전에 알고 공동중개에 임해야 한다. 이상은 자, 공동중개 시에 꼭 필요한
자, 기본적인 예의, 방법, 원칙, 자, 배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